신세계 백화점 본더샵 청담. 이번에 새로 오픈한 갤러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첫 전시로 태국 작가인 리크리 티라바니자라는 작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세계가 관계의 미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 자체보다도 전시장에서 관람객과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가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 했던 전시회는 1990년도에 뉴욕 파울라 알렌이라는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인데요. 여기서 이제 팟타이가 뭐냐면은 태국의 쌀국수 요리죠. 이 전시장에서 이 팟타이를 관람객들에게 만들어주고 관람객들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전시에 참여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작가는 조리대에서 팟타이를 요리를 하고 서밍을 하는 거죠. 오프닝 날 좀 늦어가지고 할래벌떡 와가지고 혼자 정신없이 준비를 하니까 친구들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맺어지는 전시장을 하나의 식당처럼 활용을 한 거죠.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연결을 형성함으로써 관람객을 단순하게 구경꾼이 아니라 예술의 일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럼으로써 예술이란 뭐냐, 예술의 본질을 이제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관계 미학을 추구하는 작가들의 공통점이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미술, 또 미술관에 소장되기 위한 그런 작품, 이런 거는 이제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어떤 식사를 하면서 참여를 하고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사회를 이루는 것을 예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92년도에 또 이제 비슷한 전시를 뉴욕의 첼시의 303 갤러리라는 데서 무료라는 타이틀로 이번에는 이제 메뉴를 좀 바꿔가지고 태국 카레를 제공했어요. 태국 카레. 전시장에 들어가면은 그냥 카레 냄새가 진동하겠죠. 아무튼 저 전시장을 가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낯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르셀 듀샹의 변기 같은 거나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도 볼 수 있어요. 변기가 화장실에 있으면 그건 작품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전시장에 놓여 있을 때 새로운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술이란 뭐냐? 기존 예술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내용을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라도 그게 이제 어디에 놓이냐에 따라 가지고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같은 음식이라도 식당에 있는 거와 전시장에 있을 때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계속 이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음식 만들어 주는 걸로 전시를 했어요. 93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때는 곤돌라를 타고 관람객들에게 중국 국수를 대접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파리 글랑팔레죠. 여기서 또 대규모 식당을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음식을 대접했어요. 사람들이야 공짜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일 수가 없죠. 아주 인기 있는 전시회가 되겠죠. 돈이 좀 들겠죠. 사실 우리나라 작가인 이강소 씨가 1973년도에 비슷한 작업을 했어요. 서울 중구 YWCA 빌딩 지하에 명동 화랑 첫 번째 개인전을 하면서 선술집을 열었어요. 소멸이라는 제목으로 이 선술집을 열었는데, 갤러리에다가 이제 낡은 테이블하고 의자들을 갖다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100원만 내면은 탁주 한 잔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계 예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작가는 어떤 공간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와서 그 공간 안에서 서로 만남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작업을 그 이후에 꾸준히 했으면은 굉장히 선구적인 그런 작가로 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때하고 음식 작업을 그 뒤로는 안 하셨죠. 물론 그 뒤에 파리 비엔날레 때 이 치킨 페인팅이라고 해서 전시장 내에 실제 닭의 발목을 발로 묶어가지고 설치한 뒤에
닭이 이제 그 해분가루 묻은 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흔적을 남기는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1975년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신선한 기념미술이었었죠. 그 당시 그 이강수 작가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소멸에 대한 거였어요. 그 예술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열어 보인다. 하나의 그 동양적인 하나의 여백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순환 개념에 입각한 동양의 미학을 이런 그 설치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선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계속 끌고 가지 못하고 주로 이제 회화 쪽으로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오리 작가로 그래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물론 뭐 이 작가의 이런 초기 개념도 관계 미학이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게 이제 아주 두드러진 개념은 아니었어요. 이 소멸하는 이 세계에 대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뭐 아까 그 선술집 같은 거는 관객이 참여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 미학의 선구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아무튼 그런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변주를 주어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18년에 1970년대에 했던 그런 작품들을 다시 재현을 했어요. 갤러리 현대에서.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의 변주로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이번 전시 장면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음표. 요게 이제 이번 전시 타이틀인데요. 제일 첫 번째 방의 시작 작품이 이 물음표거든요. 원래 이 작품은 슬로바키아의 줄리우스 콜러라는 작가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작가에 대한 오마주죠, 오마주. 이 작가는 주로 이제 오마주가 많아요. 2012년에 그 멕시코에서 전시를 할 때 줄리우스 콜러를 이제 추모하면서 이제 글을 드리는데, 이 콜러라는 작가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어떤 그 당시 그 공산 치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세계와 문화적인 맥락들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를 이제 자기 예술의 목표로 삼아요.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가 이게 이제 어떤 진리라고 믿고 있으면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물음표를 계속 던지다 보면은 뭐 불현듯 어떤 우리의 그 본성을 깨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저 물음표를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1978년도에 그 어린이 그룹과 함께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라는 언덕에서 UFO, 보편적이고 미래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는 거죠. 이런 어떤 행위 자체를 하나의 예술로 보여주고자 하는 이러한 콜러의 작업을 2012년도에 그 태국 작가가 멕시코 시티에서 재현을 해요. 그 소칼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티라바니자가 물음표 작업을 재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작업을 보면은 자기가 모델로 삼은 그 작가의 작업을 차용이 아니라 오마주 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출처를 뭐 밝히기 때문에 오마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작업인데. 그리고 이제 이 콜러의 작업 중에서 또 유명한 게 이 탁구대의 작업이에요. 이분이 실제 사물이나 현실 세계, 일상생활을 그냥 예술 작품으로 삼고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핑퐁 소사이어티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실제 그 탁구대회를 전시장에 놓고 한 달 동안 탁구 클럽을 열은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건데, 그거를 티라바니자가 또 연출을 했어요. 멕시코에서 이 전시 공간에다가 탁구대 7대를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장들을 써놓았어요. 탁구대에다가. 그래서 콜러에 대한 오마주를 표현하면서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재실현해 보이는 그런 전시를 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탁구를 치게 한 거죠.
Tomorrow is the question. 제 가슴에 써있는 이게 그거죠. 탁구 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시범으로 좀 쳐봤어요. 옛날에 한 가닥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수업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가면 이제 무료로 탁구 칠 수 있으니까요. 좀 시간 여유 있게 가가지고 탁구도 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해먹 작업인데요. 탁구를 치고 이제 요리한 그 음식을 먹고 갤러리 맞은편에다가 이제 저 해먹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해먹을 만들기 위해서 수감자들한테 일을 의뢰를 했어요. 수감자들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공예품이 저 해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모두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저기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공동으로 흔들림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저 작품을 이제 수감자들 공동 작업으로 한 거죠. 이번에 그 작업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참여시키고 관계 맺게 하고 뭐 그런 거라고. 저기 보면은 그 나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나무들은 이제 저 작품은 마르셀 브로타이스라는 그 벨기에 개념미술가예요. 마르셀 브로타이스. 이 작가도 이제 어떤 현대가 자본주의화 되면서 미술이 상품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했던 작가고, 이 작가가 이제 겨울 정원이라는 타이틀로 뭐 이런 야자 나무를 이제 전시를 해가지고 박물관에 의해 가지고 현대 미술이 식민지화되는 과정을 이제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또 전시장에 가져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작업은 뭐 자기가 이렇게 다 아이디어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마주하는 작가들의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또 만남을 또 거기서 이 연출을 해주는 거라고요. 저건 탈 수 있는 거예요. 응? 제가 좀 타봤어요. 저런 건 적극적으로 가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작가가 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또 들어보죠. 나는 모든 관람객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관람객이 어떤 동기로 참여하는지, 어떤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심이 있다. 그들이 예술을 현실에 투영하고 참여하는 데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티셔츠도 그 입구에 들어가면 있는 거예요, 이게.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여기 쌓아놨잖아요. 여기 가져가라고 쌓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작품인 줄 알고 또 안 가져가더라고요. 한국 관람객들은 참 독특해. 만지지 말라는 것도 자꾸 만지고, 이 공짜로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 또. 가서 저 탁구도 좀 치시고요. 또 저 티셔츠 하나도 가져오시고. 저는 이 티셔츠를 입고 그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를 횡보를 했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대로 참여를 해가지고 실천을 한 거죠. 이 작가는 이제 그걸 원하는 거죠. 이 티가요, 천도 괜찮고요. 입을만 해요. 한번 뭐 다녀오세요.